V라든지 그러지 이 V는 다른 데로 있는 경우는 많이는 없어. 그지? 많이 없어. 근데 S&P 매니지먼트 V는 전부 누굴 썼어 지금? V는 220인가? 20인가 썼어. 전부 다 V랜이 뭐 120인가 그래. 몰라? 그 말이나 V랜 안을 전부 다 S&P 매니지먼트 V랜으로 쓰면 그만큼 V랜 안에 참여하는 거, V랜 120위에 참여하는 놈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폴로지 변화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문제로 나오는 V랜이 누구야? 대부분 V랜 아니거나 V랜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들을 V랜 안을 매니지먼트 V랜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V랜 안은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트렁크에서 인업을 돼 있고, 그러니까 토폴로지 참여하는 놈 너무 많다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그 네트워크 한번 전체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인 적 있었잖아.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문제가 생겼었어? S&P 매니지먼트 V랜이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또 S&P가 죽어버리니까 전체 네트워크가 다 죽은 것처럼 보였잖아. 그게 뭐냐면 V랜 안을 매니지먼트 V랜을 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시공사가 뭘로 해버렸냐면 V랜 120인가? 뭐 그거를 전부 다 매니지먼트 V랜을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그 V랜 120위에 참여하는 V랜의 노드 숫자가, 스위치 숫자가 한 40여 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스파넥들이 문제가 탁 생기면 그 V랜부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 V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S&P가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V랜 안을 왜 매니지먼트 V랜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황당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니지먼트 V랜도 전부 같은 IP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각각의 억세스 스위치에 어떤 V랜 있으면 걔 IP 있잖아. 따로따로 다 다른 IP의 대역포를 갖고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첫 번째 공사를 할 때도 첫 번째 공사에서도 그렇게 스파넥트에 대한 감각이 없더니 두 번째를 해놨는데도 스파넥트에 감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토심만 되면 다야. 근데 그게 아까 네트워크라고 하셨잖아요. 한 네트워크 안에 그 L2 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코어를 건너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넥트는 L2에서 동작하는 거죠. L2가 무서운 거지 더. 그 밑에 참여하는 게 이렇게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나요? 실제로 보면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V랜도 각 억세스 스위치에서 로컬 멤버십을 갖고 있는 V랜으로 다 바꿔줘야 돼. 그러면 스위치들의 IP는 다 틀리잖아요. 서브넷이 다 틀리잖아요. 관리하기 힘들잖아. S&P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같은 V랜을 써가지고 스파넥트에 문제 생기면 그 V랜이 죽어버리니까 또 S&P가 다 죽어버리니까 S&P 매니저는 다 네트워크가 죽은 걸로 나와. 근데 실제로 죽은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스파넥트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하면서 스위치의 핵심적인 프로토콜인 트랜스페어런트 브리징 프로토콜과 스파넥트를 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스파넥트리는 좋다고 해요. 스파넥트리는 뭐예요? 스파넥트 딱 돌리면 뭐 케이블을 대충 아무데나 꽂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지가 알아서 컨버전스가 일어나갖고 안정이 되는 거야. 이건 참 좋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컨버전스가 일어나는데 그런 걸 갖다 스파넥트리 포트 상태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자, 하나의 문제는 해결했잖아. 어떤 문제? 스파넥트리를 쓰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토폴로지 구성해도 된다고. 지가 알아서 루트 선정하고 그 다음에 블락킹 시켜가지고 뭐가 브리징 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고. 이거는 오케이야. 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그러면 이거로 다 되냐?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토폴로지 변화가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안정화시키는데 적어도 얼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50초가 걸려요. 50초. 그럼 결국 50초 동안은 뭐처럼 보이는 거야? 네트워크가? 다운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50초가 도대체 왜 생기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폴로지가 이제 변화가 딱 일어나면 먼저 그 포트가 블락킹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으로 넘어가요. 리스닝.
그래서 이 리스닝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20초가 걸리는데 이걸 맥스 에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리스닝이라고 하는 의미는 BPDU를 다시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닝에서 러닝으로 넘어가. 러닝이라는 얘기는 맥어데스를 다시 적재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시간이 15초가 걸려. 그게 아까 포워드 딜레이였죠? 그 다음에 러닝에서 다시 포워딩이나 블락킹으로 가는데 15초가 걸려. 그것도 아까 포워드 딜레이거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컨버전스 타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스파닝 트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50초 동안 걸렸는데, 이거의 기준이 뭐냐면, 누트 브릿지 하나가 있으면 누트 브릿지 디아미터가 7이면 7대의 스위치가, 생각해보세요. 누트 브릿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대까지 스위치가 있을 때 BPDU를 전부 싹 교환을 해가지고, 야, 어느 포트 블락킹 포워딩 이걸 결정하는데 저것도 50초는 기다려야 되더라. 그래서 디아미터를 7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기본 이 50초라는 게 나온 게 디아미터 7을 기준으로 해서 나왔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 더 반대로 얘기하면, 스위치 사용할 때 데이지 체인 방식이라고 그러죠. 스위치 연결하고 또 스위치 연결하고 또 스위치 연결해서 최대 몇 대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대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건데, 갈 일도 없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브릿지 시대는 5543이라는 게 있었잖아. 세그멘트 5개, 브릿지 4대, 3군데에다만 뭐 둔다? 노드 둔다. 근데 스위치가 나오면서 7개까지는 늘어난 거야. 하여튼 요게 문제인데, 또 요 기준이 뭐였다고? 디아미터 7이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제 스파닝 트리의 튜닝 포인트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부분 스위치 구성할 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디시전 레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억세스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딱 연결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누트 브릿지가 되면, 여기 억세스하고 여기 넌 누트 브릿지가 됐을 때, 이 억세스 레이어에 보면 최대 디아미터가 얼마야? 왼쪽으로 가면 1이고 오른쪽으로 돌면 얼마? 2죠. 자, 봐요. 원래 이 스파닝 트리 컨버전 타임을 만들 때 디아미터 뭐를 기준으로 했다고? 7에 50초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스파닝 트리를 튜닝할 때 토폴로지를 정확하게 요렇게만, 항상 요렇게만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디아미터가 2가 넘지 않도록을 만드는 거지. 강제로. 항상 그 규칙을, 제한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누트 브릿지 선정할 때 뒤에다 디아미터라는 명령을 주거든. 그래서 토폴로지가 2다 그러면 2로 딱 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트 브릿지가 BPDU를 보낼 때 요거를 10초, 요거를 7초로 바꿔버려요. 그래갖고 컨버전 타임이 얼마로 변하냐면 24초로 변해. 반으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알아둘 게 뭐냐면, 바로 그 스파닝 트리 튜닝하는 거에 첫 번째 튜닝 포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가 토폴로지를 디아미터 2로 되는 거로만 고정을 시키면, 누트 브릿지 선정할 때 디아미터 명령을 7로 안 주고 2로 주면 맥스 에이지가 10초, 포워드 딜레이가 7초로 들어왔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컨버전 타임이 얼마로?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너가 자유를 버리고 특별한 어떤 전제 조건이나 규칙을 지키면 나는 너한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컨버전 타임이라는 상을 주겠다는 뜻이야. 지금 제 한 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더넷은 스파닝 트리 들면 내 맘대로 막 꽂아도 돼. 그럼 내 맘대로 꽂으면 결론은 뭐예요? 50초는 죽으면 50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너가 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좀 규칙을 쭉 지키면 컨버전 타임을 짧게 하는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토폴로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고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디아미터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 알아서 적당히 바뀌어. 예, 좀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그 포인트를 좀 이해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의 스파닝 트리를 돌리는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발전해왔죠. 하나는 인스턴트 숫자, 하나는 뭐예요? 컨버전 타임. 일단 컨버전 타임 문제가 있는 건 아시겠죠? 50초.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됐던 스파닝 트리가 802.1D CST, 커먼 스파닝 트리라고 해요. 근데 이 CST가 개발될 때 VLAN 개념이라는 게 없어서, VLAN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VLAN은 몇 개겠어? 하나지.
없을 때 브릿지가 있을 때 만들어